세상을 바꾸는 관심 아는 척에서 시작합니다. 강원도와 원주를 이야기하는 풀뿌리 팟캐스트 원주 아는 척 2024년 5월 30일 목요일 120회 첫 번째 순서입니다. 2주 만에 인사드리네요. 전 전재입니다. 저는 조국인입니다. 지난주는 방송에서 사실 예고는 없이 한 주를 쉬었습니다. 맞아요. 제가 나중에 이제 공지를 하긴 했는데 게시판을 통해서 SNS와 잠시 휴가를 떠났어요. 그래서 재충전을 하고 돌아온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아무튼 뭐 돌아왔습니다. 네. 좀 쉬다 왔다. 그래서 저희 공지가 이렇게 휴가를 떠난다고 휴가 쉬게 됐다고 공지를 올렸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 옆에 있던 지인이 휴가 갔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걸 보더니 휴가 다녀오셨어야죠. 네, 그래서 잘 쉬고 쉬셨어요? 왔습니다. 네. 저는 가족 여행을 떠나고 와가지고 네. 여행이 또 일정이 또 패키지로 일본 삿포로를 다녀왔는데 3박 4일 일정이다 보니까 빡빡하더라고요. 아, 그쵸. 패키지는 진짜 그것도 에너지 소모는 상당하다. 휴가는 휴가인데 네네. 잘 쉬다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오랜만이니까요. 기분 좋은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암울한 소식이 바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2052년이면은) 강원도 인구가 최악의 경우 133만 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기사 아마 보셨을 텐데요. 통계청 이제 장래 인구 추계 이게 이제 2022년부터 2052년까지를 이제 추계를 한 건데 28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강원도 인구 대략 152만 명이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133만 명이면은 한 20만 명 정도 줄어든다라고 네네.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뭐 이런 얘기가 맨날 나왔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거 봤을 때는 의외로 선방하는 것일지도 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맞아요. 근데 또 네. 불과 한 30년 정도 만에 또 한 30년 만이죠. 네, 30년 만에 한 20만 명이 줄어든다고 하는 게 또 큰 것 같기도 하고요. 그쵸. 거의 그러면 강릉 인구 하나 날아가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한 연마다 거의 10,000명이 육박하는 만큼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강원도민일보가 또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줘가지고 한번 보면은 지금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된다. 현재의 강원도의 합계 출산율이 유지된다고 했을 때는 141만 명이더라고요. 2052년. 이대로가 계속 유지가 되면은. 그런데 이제 뭐 이제 저출산, 좀 더 이제 출산율이 낮아지고 뭔가 수명도 길어지고 약간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했을 때는 133만 명까지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희망 회로를 굴려본다. 뭔가 강원도가 정책을 좀 잘 펼쳐가지고 전입도 좀 늘고 출산율도 가고 이럴 경우에는 155만 명이다. 가장 희망 회로를 돌렸을 때 지금보다 이제 몇 명이니까 3만 명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조차도 3만 명 증가에 불과하다. 근데 심각하다는 거죠. 그게 어쨌든 전반적으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긴 어렵다라는 것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상의 시나리오여도. 그렇죠. 뭐 강원도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이 다 문제이기 때문에 맞아요. 강원도는 더욱 그 여지가 좁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뭐 이게 더 나아가면 2072년에는 이제 99만 명까지 줄어든다. 최악의 경우. 그러니까 100만 명이 이때는 붕괴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2122년이 되면은 이게 이제 100년 뒤죠. 100년 뒤에는 36만 명으로 강원도가 지금의 원주시만큼 쪼그라든다. 뭐 망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근데 만약에 진짜 이 정도에 간다면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유지될 수 있을지가. 그렇죠. 뭐 우리가 뭐 2150년쯤이면 뭐 한국인이 멸종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를 확 체감할 수가 있는 통계입니다. 중위 연령도 이제 나오는데, 중위 연령이 그거죠.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쫙 일렬로 세워놨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나이 순으로 이렇게 쫙 세워놨을 때, 그게 지금 2022년은 49살인데 2052년이 되면은 63살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지금 이제 노령연금 받을 수 있는 거의 기준에 근접하게 될 정도로 중위 연령이 확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쵸. 대폭 증가합니다, 고령층.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0세 시대라 그랬을 때 딱 한 50세면 거의 맞는데. 그렇죠. 보통 보면은. 그리고 생산 연령 인구 보통 이제 15세부터 64세로 잡는데, 이게 2022년은 103만 명인데 2052년이면은 61만 명으로 최악의 경우 40.7% 급감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뭐 강원도가 지금도 양질의 일자리가 없고 산업 구조가 참 허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데 네네. 더더욱 이 경제가 붕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좋은 얘기는 없습니다. 이 맞아요. 통계에서. 네. 그 맨날 나오는 얘기입니다만은 결국 원인이 뭐냐? 뭐 저출생 고령화 때문이죠. 그렇죠. 우리가 아이를 안 낳기도 하고 또 너무 이제 더 오래 살게 되고 뭐 너무란 표현 좀 그러네. 오래 살면 뭐 좋은 걸 수 있는 거죠. 네네. 네. 이거 정말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네.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네. 아이 많이 낳아야죠. 뭐 네. 그렇죠. 근데 아이를 어떻게 하면 많이 낳게 할 수 있을까? 아무도 모릅니다. 네. 우리 뭐 맨날 나오는 뭐 20년, 30년 전부터 나오던 얘기인데 아직까지도 해결을 못하고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하고 있다는 게 그쵸. 네. 씁쓸한 일이긴 합니다. 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특히나 이제 노동 시간이 너무 기니까 이 노동 시간을 또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튼튼한 사회 안전망, 뭐 복지 제도를 확충하고 그리고 성평등한 제도와 문화를 만들고 뭐 이주 노동자에게도 좀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고 이렇게 좀 거의 사회를 다 뜯어 고쳐야 되죠. 맞아요. 대변혁을 해야 하는데 뭐 그렇게 안 가고 있으니까 그 결과 업보를 우리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뭐 수도권은 괜찮죠. 아직 뭐 인구 늘고 있잖아요. 수도권은. 맞아요. 근데 이제 지역 비수도권 지역은 정말 소멸하기 직전이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이제는 막 지역 소멸 위기 이런 지도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원주도 계속 괜찮다가 최근 통계를 보면 원주도 약간 색깔이 변하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원주도 인구 감소잖아요. 지금 맞아요. 이번 1, 4분기 인구 감소세로 10년 만에 거의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안심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실 오늘 좀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그렇죠. 네. 인구가 이제 느는 시대는 우리가 지났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된다. 이제 인구 감소를 대비해야 된다. 이른바 이제 수축 사회에 진입했다는 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근데 원주도 그렇고요, 다른 지역도 그렇고 강원도도 그렇지만 자꾸 인구가 느는 걸 얘기해요. 우리 원광수 시장도 50만, 100만 원주를 만들겠다, 뭐 이렇게 하고 김진태 지사도 막 200만 강원도를 만들겠다, 막 이러고 있는데 맞아요. 아니 통계가 지금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최고의 시나리오 여도 3만 명 정도가 느는데 그러니까요. 원주가 100만이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지금 가정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인구가 감소했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나 뭐 이런 문화나 이런 거를 고려해도 모자랄 판인데 계속해서 희망 회로를 정책에 투영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이래서야 이제 곤란하지 않겠냐. 이게 다 예상된 시나리오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지금? 근데 네. 왜 그거에 대한 대비를 똑바로 안 하고 자꾸 반대되는 말들을 하고 있는지가 저는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그러니까 현실에서의 전망은 이제 인구가 늘지 않는, 오히려 더 감소하는 이런 통계 전망들이 나오는데 계속 도시 발전의 기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확장의 기조를 가지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지금 그대로의 인프라를 가지고 가도 이 인구가 감소하면서는 그런 사회 간접 자본이라든지 이런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높아질 텐데 점점 더. 맞아요. 근데 이걸 더 여기에서 더 개발을 하면 그 비용은 더 2배, 3배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왜 그러면은 이렇게 수축 사회를 이야기하고 수축 사회를 우리가 대비해야 됩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를 망설일까? 이렇게 막 정치인이란 분들. 그러니까요. 그런 네.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정치인들도 문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스스로도 이 심각성이 그렇게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다. 사실 이 그쵸. 저출생. 우리가 통계로 보면 이렇게 웃고 얘기할 수도 있고 심지어 웃으면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때 되면 다 망하겠구만. 그냥 뭐 150만도 안 되고 막 대한민국이 그냥 소멸해 버리겠구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사실 우리처럼 우리 원주에 살아도 사실 저출생이 물론 이제 순간순간마다 모먼트가 있긴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땐 그래도 아직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니까 맞아요. 당장 막 인구가 급감한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렇게 막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원주 보면은 예전에는 차도 안 막혔는데 이제 막 차 막히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보면은 도대체 어디가 저출생이라는 거야. 이렇게 사람이 많네. 맞아요. 원주만 해도 네. 이런데 수도권 서울 사는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서울 저도 어제 서울 다녀왔지만 그 지하철에 그 꽉 막힌 그 정말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도대체 이 사람들 한 절반으로 줄었으면 좋겠다. 솔직히 그 생각 들잖아요. 맞아요, 타노스 맞아요. 같은 생각이 든단 네. 말이에요. 그런 걸 봤을 때 저출생 뉴스에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우리가 일상에서 과연
그걸 체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오히려 막 그러면은 오히려 좀 줄면 더 쾌적해지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러니까요. 한편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뭐 기후 위기는 그래도 우리가 그나마 요새 하도 뭐 날씨가 이러니까 와닿는 지점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맞아요. 물론 이것도 뭐 부정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은. 근데 저출생은 더더욱 우리가 평소에는 와닿지가 않고 정말 미래의 문제 같은 그런 어떤 거리감이 있어요. 그게 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 아버지도 그래요. 저희 아버지 세대 때는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저 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뭐 하나만 낳아도 충분합니다. 이런 네네. 시절이 있었잖아요. 너무 이 베이비 붐이 활발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90년대부터는 갑자기 또 아이를 낳아야 됩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아버지는 이제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거지 이게 인구라는 게. 이거 봐라. 그때는 그렇게 낳지 말라고 하다가 이제 낳으라고 한다. 잘못된 거다. 인구 줄어야 된다. 이런 얘기 아직도 하세요. 아무리 네네. 뉴스에서 이런 게 나와봐요. 이런 생각을 가진 중장년층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실 거다. 그쵸. 그리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보면은 지금은 저희 부부는 아이를 한 명만 낳았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약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아니 이렇게 인구가 준다는데 뭐 두세 명 더 낳아야지 하는데 그게 막 되게 진짜 엄청 심각한 얘기라기보다는 그냥 그게 어떤 당연히 그냥 우리가 정상가족으로 표현되는 그것을 맞춰가기 위해서 그냥 어떤 근거로서 그냥 농담처럼 쓰게 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정말 우리 사회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의 얘기와는 좀 다른 뉘앙스로 얘기를 하시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아버지도 그런 얘기 하죠. 인구가 줄면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은 분명히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인구가 다 같이 줄면 뭐 좋을 수도 있습니다. 뭐 서울도 그렇고. 근데 이게 인구가 서울이나 수도권 느는데 또는 유지되는데 결국에는 저기 읍면 지역이나 뭐 아니면은 저 군단위 지역들이 맞아요. 거기부터 이제 확 줄어들면서 거의 소멸하는 식으로 없어지는 그러니까 이제 부작용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차라리 다 같이 주면 모르겠어. 그렇죠. 인구가.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차별적으로 줄어들 경우에 발생하는 폐해들을 그걸 또 수도권이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러면 다 같이 정말 배드 엔딩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점을 고려해 줘야 되는데 지금 저희 아버지도 수도권에 사십니다만은 수도권에 살거나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거를 좀 이제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주변 반경에서 벌어지는 환경 맞아요. 자체가. 그러다 보니 타노스 같은 생각도 하게 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원주,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수도권과 뭐 지역을 비교했을 때도 그렇겠지만 원주에서도 보면은 이게 저희도 많이 얘기했지만 동별로 약간 이렇게 세대 양극화가 발생되잖아요. 좀 더 신도심이나 이런 곳들은 젊은 인구들이 다 거기에 가고 뭐 지정면이나 반곡 관설도 네네. 같은 곳. 근데 또 원도심은 또 노년층만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세대의 다양성이 확보된 상태에서는 실제로 우리 인구가 줄거나 아니면 출생률이 줄어드는 게 피부로 좀 체감이 될 텐데. 그렇죠. 근데 뭐 제가 살던 청솔 8차만 보더라도 젊은 부부들이 되게 많아요. 신혼부부나. 그러면은 막 아이들이 엄청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아이를 막 이렇게 많이 안 낳나 이런 생각을 잘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일산동 와서 또 우보삼성 아파트에 이제 이사를 했을 때는 이제 슈아를 보면은 거기엔 또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다 보니까 약간 되게 귀한 존재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것처럼. 그렇게 사실 동네에서 동으로 이전을 해도 그렇게 느껴지는 네네. 격차가 발생하는 거죠. 그 아까 말씀 잘해주셨는데 이게 인구가 이게 차별적으로 줄어들 때 문제점은 우리가 고령화도 같이 가니까 결국에는 세대 간의 격차도 커져버리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네. 고령층이 몰려 있는 곳부터 이제 날아가 버리는 거 아닙니까? 소멸해 그쵸. 버리는 거 네. 아닙니까? 그리고 수도권은 좀 더 젊은 인구가 많으니까 그쪽이 이제 살아남게 되는 이 불균형에서 벌어지는 폐해도 우리가 충분히 상상을 해볼 수가 있다. 하여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대로 가면은 결국에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해결이 안 되니까 그쵸. 또 네. 냉소도 커지는 것 같습니다.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되니까. 아 몰라 다 죽어 그냥 이렇게. 뭐 국민연금이고 뭐고 나도 모르겠고 지역 소멸이고 뭐고 나를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뭐 미래까지 생각해. 그렇게 생각이 들 맞아요. 수도 있는 그러니까 사회잖아요. 난 지금 그냥 안 낼래 막 이렇게도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나 내가 지금 살기도 바빠. 뭐 이런 생각을 더 키우는 사회다 보니 이 문제의 해결이 더 요원해지고 그러다 보니 정치인들도 이게 부정적인 얘기를 잘 못하게 되는 게 아닐까. 맞아요. 우리 시민들부터 이렇게 와닿지 않고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을 잘 못하다 보니 정치인들이 굳이 안 좋은 얘기 꺼내가지고 민심을 괜히 동요시킬 필요 없다. 장밋빛 얘기 청사진 그리겠다. 뭐 이렇게 그쵸. 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그러니까 이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게 우리 전통적인 발전의 양상에서는 인구가 늘면서 그런 인구가 다 노동자로 투입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그렇죠. 그게 발전의 우리 산업화의 경로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인구가 준다라는 건 약간 이게 경제적으로 우리 망한다 약간 이런 것과 동일시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아니 근데 우리 망하는 건 다 알잖아 지금. 한국이 망하고 있다는 건. 그러니까 아이러니합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글쎄요 이게 뭐 대안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강원도에서
이제 강원도 의회에서 강원 생활 도민 제도에 관한 이제 조례를 통과를 시켰어요, 최근에. 이게 한마디로 강원도에 주소를 두지 않은 사람도 생활 도민으로 이제 지정을 할 수가 있는 제도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경우, 실제 살면서 주소까지 두고 있으면 그 이제 정주 도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네. 근데 생활 도민은 강원도에 이제 출퇴근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여주나 이천에 살면서 강원도에 출퇴근하는 사람도 강원도에 사는 건 아니지만 생활 반경이 어쨌든 강원도와 겹쳐 있으니까 그쵸. 이 사람은 정주 도민은 아니지만 생활 도민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맞아요. 아니면 뭐 또- 강원도에 자주 관광을 오는 사람도 포함이 될 네. 거고요. 아니면 뭐 강원도에 대학교에 진학을 하는 그렇죠. 학생이 될 주소를 수도 안 옮긴 있죠. 경우도 네. 있으니까. 뭐 군부대에 이제 복무한 사람도 그쵸. 포함이 네. 될 거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폭넓게 생활 인구 개념을 이제 반영한 거죠. 소위 말해서. 그래서 이제 생활 도민이 되면은 생활 도민증도 이제 발급을 해주고 뭐 공공시설이나 민간 할인 가맹점에서 도민과 마찬가지로 이용료 감면 혜택을 주고요. 또 소식지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강원도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복지 제도 중에 뭐 예를 들어 육아 기본수당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주소지를 둔 사람에게만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 지원은 못 받는다. 그러니까 정주 도민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쵸. 사실 이거 네. 못 받으면 뭐 말은 도민인데 도민이 아닌 거와 다를 바 없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은 뭐 뮤지엄산 아니면 뭐 레고랜드 그런 할인은 되겠죠. 아마 그런 그렇죠? 할인이 민간 아마 좀 할인 기본적으로 가맹점. 되지 않을까. 뭐 그것만 네. 돼도 뭐 사실 큰 혜택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완전한 도민이 아닌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한계도 분명합니다. 그 강원일보가 26일에 보도한 내용을 보면은 그 전라북도가 재작년에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이 생활도민 제도를 도입했는데 1년 6개월 동안 도민증을 발급한 게 110건에 그쳤다. 그러니까 거의 안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아마 홍보도 제대로 안 됐을 거고요. 뭐 혜택도 그렇게 와닿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 생활 인구가 늘어나는 효과를 거두려면 뭐 제도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이 앞으로 필요하다라는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근데 저는 뭐 일단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 딱 기사나 소식을 접했을 때 생활, 그러니까 어쨌든 이건 도민증을 발급해 준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그냥 생활 인구에 대한 개념을 갖는 것과 이건 어떤 정책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한 부분은 되게 다른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생활 인구의 그 기준을 어떻게 둘 것이냐가 좀 모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조례를 봤는데도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이 생활 도민을 어떻게 선정하겠다는 건가,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하겠다는 건가, 아직은 명확하게 안 나온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살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이제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저출생에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닌가 결국에는. 그쵸? 맞아요. 네. 이게 뭐 강원도만 인구가 줄어들면 몰라. 전국에서. 근데 그게 아니고 전국이 다 난리 아닙니까? 지금 뭐 네네. 수도권 빼고 다 줄어들고 있는데, 그럼 결국 우리 이 한국에 사는 사람들끼리 서로 생활인구 인정해주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난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요즘에 뭐 4도 3촌 뭐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뭐 4일은 뭐 도시에서 하다가 3일은 뭐 이런 또 지역에서 그러니까 정주 이제 시간을 사는. 늘리겠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약간 어쨌든 뭐 수도권이나 이런 데 많은 인구가 조금 더 강원도에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의 확장을 할 수 있게끔 좀 돕기 위한 것이 아닐까. 그렇죠. 그 네. 효과는 있을 겁니다. 분명히. 네네. 그러니까 경제적인 효과를 기대를 하는 건 있겠는데, 이게 이제 저출생에는 아마 효과가 없겠죠. 그쵸. 그러니까 저출생 네. 대책이라고 이걸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빠르게 망하는 건 좀 막아보자 이런. 근데 사실 뭐 별 그건 이 생활도민 하려고 강원도에 오고 뭐 이런 경우가 얼마나 될까라는 그쵸. 생각은 들긴 합니다. 더 네네. 파격적인 뭔가 지원이 있지 않은 한 말이죠. 그러니까 뭐 일본도 비슷한 제도를 해가지고 뭐 효과를 봤기 때문에 이거를 막 벤치마킹 해온 것 같은데, 최근에 뭐 고향사랑 기부제도 그렇고 일본에서 많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뭐 네. 그 일환인 것 같긴 한데, 제대로 이게 정책적 효과를 거두려면 앞으로 더 약간 뭐 혜택이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저부터도 잘 와닿지가 않기 때문에 말이죠. 어쨌든 뭐 우리 정부도 뭐 이제 뭐 저출생 대응 기획부도 만들고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고 있는데, 뭐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요. 당사자로서 별로 와닿지 않죠?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막 되게 주변에서도 많이 물어보세요. 왜 그러니까 둘째를 왜 안 낳냐? 그러니까 이제 낳을 때가 된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러면서 막 뭐 이렇게 돈 주면 할 거냐 뭐 이런 것도 할 텐데, 근데 저는 그 기본적으로
부모가 아이와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한 그건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네. 시간을 벌어준 정책이 필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돈 아무리 많이 주면 뭐합니까? 막 하루 20시간씩 일하면 뭐 그쵸. 그런 사람은 아니, 많이 안 계시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막 24시간 뭐 보육시설이 구비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거죠. 이게 네. 주 69시간 뭐 이런 노동시간 확 늘리는 뭐 이상한 악법을 하려고 하면서 동시에 저출생을 우리가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겠습니다. 이 형용 모순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그러니까요. 무슨 해결을 바라겠습니까? 결국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을 벌어주는 정책들이 필요하다. 네네. 그런 게 없는 이상은 어렵겠죠. 네. 말을 뭘 하겠습니까? 어쨌든 우리 강원도의 미래가 밝지 않다는 이런 기사를 또 접해야 되니까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쌓아온 업보 아니겠습니까? 감수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앞으로 조금이라도 좀 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이대로 망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해야겠다. 여러 네네. 가지로 희망을 가져봐야겠다라는 또 해피한 말로 가까스로 좀 마무리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김없이 소통의 시간. 중년 농부님께서 또 글을 보내주셨어요. 네네.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중년 농부입니다. 개편 첫 1, 2부는 너무 짧아서 이 개편 좀 그렇다 했는데 3부가 길어서 만족스러운 개편이라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1, 2부는 짧습니다. 네, 맞아요. 기조가 그렇습니다. 3부도 사실 짧을 수도 있는데 게스트분들 나오면 좀 길게 가는 그런 느낌으로 저희가 좀 밀도를 높이자라는 그쵸. 게 개편 네. 취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번 주 에피소드 주인공은 우리 시장님이 아닐까 합니다. 이게 언제 에피소드 때 보내주신 거지? 그러고 보니까 그거구나. 만두 축제에 이어서 그거 뭐야? 네네. 박정아랑 간담회하고 아마 그때 맞아요. 보내주신 네. 것 같은데. 그러다 문득 청년 농부 시절 만났던 그 원강수 시장이 생각납니다. 실제로 뵌 적이 있나 봐요. 처음 만난 건 지난 지방선거 시즌 중 시장 후보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 이때의 원 시장은 투박하고 불도저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특히 보도블럭 교체를 굉장히 혐오했었는데 말하자면 세금 낭비라는 것이죠. 이는 토론회에서도 이어져 삼성 사랑과 함께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쓸데없이 보도블럭 엎어버리는 사업은 안 하겠다고 하고 강력하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기 통일아파트 쪽에 막 엄청 하던데 그거는 뭐 필요하니까 하겠죠. 네. 네. 그러고 보니 요즘 보도블럭 교체하는 걸 거의 못 봤네요. 그런가? 많이 보긴 했던 것 같은데 근데 네. 확실히 보도 블럭보다는 저는 오히려 약간 도로 교체를 굉장히 많이 그러면서 하는 동시에 것 하는 것 같아요. 같아요. 그럼 필요하니까 하겠죠. 그쵸. 보도 네. 확장이 또 필요하니까 인도 확장이. 두 번째는 시간이 지나 시장에 당선되고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만났지요. 축사를 하는데 조금 놀랐습니다. 첫머리에 저는 오늘 아침에 콩자반과 김치와 장조림에 쌀밥을 먹고 왔는데 원주시 농민 여러분이 저의 끼니를 책임져 주시고 계십니다. 이런 뉘앙스로 축사를 했는데 뭐랄까 세련되고 스마트한 느낌이 들더군요. 그 불도저 같던 사람이 이 사람 맞나? 그리고 한두 달 전쯤 이때는 중년 농부가 된 후로군요. 아무튼 후계농 농업인 행사에서 시장과의 세 번째 만남이 이뤄졌습니다. 또 축사를 하는데 원주를 농업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더군요. 농업인 입장에서는 고맙긴 한데 원주시가 그래도 발전하려면 기업 유치나 다른 산업 쪽으로도 투자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좀 이상했습니다. 사실 이때 시장의 태도는 뭐 그냥 집 앞 PC방 온 느낌? 딱히 준비 안 하고 온 것처럼 보이더군요. 네. 제가 보진 않았지만 어떻게 오셨는지 네. 왜 짐작이 되는 걸까요? 그려집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본 원강수 시장의 변화상은 초기 불도저, 당선 직후 스마트, 2년차 한량 이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중년 농부님께서 한량. 네. 뭐 이렇게 보이는데 앞으로 원강수 시장을 어떻게 변신할까요? 라고 네. 원강수 시장과의 어떤 세 번의 만남에 대해서 소회를 좀 나눠 주셨습니다. 그게 각각의 인상이 또 변해가지고 마지막에 한량으로 끝났다. 네. 네. 하여간 어떠세요?
제가 저야 뭐 이렇게 막 뭐 기간을 두고 본 적은 없어가지고. 공감의 웃음인가요? 네. 아니 근데 왜 웃냐면은 축사에서 농업 중심 도시라고 만들겠다고 하시는 분이 네. 또 예산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을 안 보여주고 네. 계셔서 뭐 늘 그러시죠. 맞아요. 뭐 저희와 네. 다른 인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네, 비슷한 소회를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중년농부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보내주세요. 네, 원주하는 척에선 여러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방송을 들은 후기, 원주 살면서 겪은 소소한 에피소드, 요즘 고민 등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주제와 분량 상관없이 마음껏 보내주세요. 이야기를 보내주실 구글 폼 링크는 영상 설명, 댓글, 저희 SNS에 달아놓겠습니다. 자, 원주하는 척 그리고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저희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는 아래 자막으로 나가고 있고요. 에피소드 설명, 댓글, SNS에 관련 사항 안내해 놓겠습니다. 후원하시고 메시지도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금요일에 인사드린 원주하는 척, 목요일이죠. 죄송합니다. 목요일에 인사드린 원주하는 척 120회 1왜 이렇게 꼬여? 오랜만에 하니까 네. 안 되네. 죄송합니다. 120회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전주의 조국인이었습니다. 모두 안녕.